거미형 인간이라 그래요. 다리는 비쩍 말랐는데 배는 불룩 튀어나오고, 그런데 배 가죽은 얇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가장 안 좋은 거예요. 혈관이 부실한 분들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의 허벅지와 종아리 제일 굵은 둘레를 줄자로 재세요. 그래갖고 둘을 더한 합이 나의 허리둘레보다 많이 나가야 한다. 이해가 되시죠? 두 개를 합친 게 허리둘레보다 많이 나가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의학 격언이죠.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여러분의 하체가 상체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다리가 허리를 이겨야 돼요. 그래야만 혈관이 맑고 깨끗해지고 중풍이나 심장병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체 위주로 운동 많이 하세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한 가지 큰 걸림돌이 있어요. 운동이 가장 중요한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나라는 바깥에서 운동하기가 쉬운 환경이 아니에요. 뭐 때문이죠? 그래, 오늘도 막 미세먼지 심해요. 제주도도 뭐 난리가 아니대요. 우리나라 전역이 안타깝게도 지금 뭐 잿빛 공포로 뒤덮이는 날이 제법 많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바깥에 나가서 운동을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그렇죠? 훨씬 더 몸에 나빠요. 미세먼지라는 게 뭐죠? 사실은 엄밀한 의미로 초미세먼지가 나쁜 거예요. 직경 2.5 마이크론 미만에. 얘네들은 숨을 쉬면 어떻게 돼요? 폐에서 걸러지지 않고 저 끝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폐포에서 바로 우리 혈액하고 섞이면서 몸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직접적으로.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음식 먹는 거 사람들 안 좋아하죠. 지저분하고 더러우니까. 근데 그렇게 까다로운 사람도 막상 버스 정류장에서 이렇게 무심코 한 5분, 10분 서 있거든요. 매연 다 맡으면서. 그게 훨씬 더 나쁜 건데. 왜냐하면 먹는 음식은 입으로 들어왔다가 식도, 위장, 소장, 대장, 항문으로 나가잖아요. 이 몸 안에 튜브를 통해서 꾸불꾸불 했다 나가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땐 입으로 들어오니까 몸 안으로 바로 섞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진 않다. 그러나 숨 쉬는 공기는 말씀드렸죠. 바로 우리 폐 안에서 나의 혈액과 섞인다. 먹는 것보다 숨 쉬는 공기가 훨씬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중요한 거예요.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운동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가피하게 외출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마스크를 써야 돼요. 집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공기청정기를 써야 돼요. 네, 그것만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자,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공기청정기나 마스크 뭐 장사하려고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 건강을 위해서. 지금 공기청정기 뭐 대기업 제품 100만 원 훌쩍 넘어간단 말이에요. 99.9999% 거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유럽에서는 80%만 걸러줘도 시판 허가가 납니다. 그것도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100개 들어올 게 20개만 들어오니까 당연히 몸에 도움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아직 공기청정기가 없다면 반드시 갖춰야 한다. 그래서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갈 때, 특히 초미세먼지죠. 그러면 창문을 걸어 잠그고 가동시켜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전부 비싼 제품밖에 안 판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걸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80% 걸러주는 거 2, 3만 원이면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기술력으로. 90% 걸러주는 제품도 4, 5만 원이면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국가 차원에서 이른바 보급형 공기청정기를 많이 만들어서 우리 국민 가정마다 하나씩 다 보급이 돼야 한다. 그래서 적어도 밤에 잠을 자는 동안만이라도 적어도 침실 안에서만이라도 미세먼지를 90%만이라도 걸러줘야 한다. 그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마스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건요. 어, 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으로 한국인의 최대 사망 원인이 암이잖아요. 두 가지 오해를 극복해야 합니다. 첫째, 보세요. 암은 무서운 병이지만 설마 내가 암에 걸릴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암에 걸릴 확률이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아요? 맞춰보세요. 위암이든 간암이든 뭐 폐암이든 내가 암에 걸릴 확률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거의 50%예요. 그러니까 인구의 절반이 우리가 살다 보면 암에 걸린다.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암 환자들이 급속하게 늘고 있다. 내가 죽을 때 암이라는 걸 모르고 죽는 사람까지 합치면 딱 50%입니다. 누구도 예외를 장담할 수 없다. 그만큼 흔하다는 얘기입니다. 암은. 그런데 두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암은 불치병인가? 불치병인가요? 왜 아니죠? 치료 가능해요. 여러분 주변에도 보면 암 진단을 받고 멀쩡히 살아서 막 다니는 분들 많이 보잖아요. 완치된 분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되죠? 전체 암의 절반을 완치시켜요, 지금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전체 암의 절반을 완치를 시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수술한 다음에 뭐 2, 3년 더 살렸다 이게 아니고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하고 똑같은 수명대로 산다 그 얘기입니다. 절반이. 이미 그런 시대가 다가왔다. 그러면 나머지 절반은 어떻게 하죠?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똑같은 암인데 죽은 절반은 뭐고 산 절반은 뭘까요? 어떤 차이가 생과 사를 가늠한다고 보세요? 정답이 뭐죠? 조기 발견이 정답이에요. 아프지 않을 때. 지금 안 아프죠, 현재. 이렇게 안 아플 때 내 몸 안에서 뭔가 혹을 찾는 거 이게 조기 발견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어디가 막 아파요. 그래갖고 여기 뭐지? 검사해 보니까 혹이 있네요. 이건 조기 발견이 아니에요. 가장 고치기 힘든 암이 무슨 암이죠? 어떤 암이 가장 고치기 힘든 암이에요? 네, 췌장암이 정답이에요. 가장 고치기 힘든 암이 췌장암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췌장암 환자를 100명이라고 하면 그중에 6명은 사는 사람이 있어요. 94명은 죽지만 6명은 삽니다. 그 무서운 췌장암도 6명은 사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6명은 어떤 분들이죠? 조기 발견한 사람. 안 아플 때 병원에서 검진을 했다가 우연히 요새는 뭐 MRI로 곧잘 발견을 해요. 췌장 안에 혹이 있네요. 수술로 떼내잖아요. 그러면 5년까지 사는 분들이 100명 가운데 6명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무서운 췌장암도 우리가 일찍 발견하면 완치가 가능하다. 아이고, 당신 강연을 듣고 보니까 뭐 결국은 뭐 병원에 가서 검진하고 또 무슨 뭐 운동하라는 얘기네. 내가 다 아는 얘기인데 뭘 그런 얘기를 하러 왔어? 여러분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다 들은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강연 마지막에 작은 팁을 하나 제가 알려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양제입니다. 영양제를 선용하십시오. 저는 영양제가 사람들 건강에 기여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안타깝게도 한국 사회에서 영양제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어요. 이미 영양 과잉 시대인데 왜 이런 걸 먹어야 돼? 아니 나는 너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 자연스러운 게 좋아. 뭔가 이렇게 타블렛이나 알약은 먹기 싫어. 등등등. 그거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런. 저기 왼쪽에 있는 게 미국 정부에서 만든 식품 피라미드예요. 미국 사람들이 워낙 뚱뚱하고 성인병이 많이 생기니까 네, 식생활을 개선하자 가이드라인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난 2008년도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개정판을 발표합니다. 옛날 게 잘못됐으니까 자, 새로운 걸 만든 거죠. 그런데 이 개정판의 가장 중요한 골자는 네, 왼쪽 아래쪽에 보면 별도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매일 종합 비타민제와 여분의 비타민 D를 드십시오. For most 대부분의 사람들. 이렇게 이미 10여 년 전에 미국 하버드 대학이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권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저들이 저런 걸 권장할까요? 이 비타민제 메이커들 돈 벌려고 나온 게 아니에요. 실제로 사람들 건강에 시급하면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등이 푸른 생선이 몸에 좋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중금속으로 오염돼 있단 말이죠. 요즘은 통풍도 많이 생기죠. 발가락 끝이 이렇게 빨갛게 붓는 듯이 타는 병입니다. 그런데 교과서에 보면 통풍 환자들은 생선을 못 먹게 합니다. 왜냐하면 생선 안에 퓨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얘네들이 사람 몸에 들어오면 이렇게 뾰족한 요산 결정을 만들어서 막 찌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 생선을 잡아갖고 몸에 나쁜 중금속을 빼고 그 다음에 통풍을 유발하는 큐린을 빼고 내 건강에 도움이 되는 DH 플러스 EPA 이른바 오메가3 기름입니다. 그걸 먹자는 거예요. Why not? 무조건 자연이 좋은 게 아니고 과학기술을 선용해야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겁니다. 효능이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어떤 기관이 발표했는지 눈여겨봐야 합니다. 권위 있는 기관의 발표를 우리는 믿어야 돼요. 자, 왼쪽이 2012년 미국 의학협회지에 실린 하버드 대학의 연구 결과입니다. 의사들을 대상으로 연구했어요. 4만 명. 딱 절반으로 나눠서 2만 명에게는 가짜 종합 비타민제를 주고 나머지 2만 명에게는 진짜 종합 비타민제를 줍니다. 그래봐야 한 알에 100원밖에 안 해요. 그리고 11년을 관찰했더니 최종적인 결과가 뭐예요? 종합 비타민제를 안 먹은 그룹에서 100명의 암 환자가 생기면 먹은 사람에게서는 92명이 생겼다. 8명이 줄었다는 얘기죠.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발표가 된 거예요. 암이라고 하는 게 죽고 사는 병인데 8명 줄인 게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저분들이 뭘 했냐라는 얘기예요. 뭘 했죠? 자, 사실은 우리 건강을 위해서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매일 세끼 식사가 가장 중요하죠. 그게 영양제보다 몇백 배 더 중요합니다. 매일 세끼 식사를 좋은 걸로 골고루 먹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인가요? 우리 주부님들이 시장 가야죠. 발품을 팔아서 싱싱한 채로 골라야 되죠. 지갑을 열고 돈을 내야 되죠. 집에 와서 조리를 해야 돼요. 매일 몇 끼니마다. 얼마나 돈, 시간, 노력이 많이 듭니까?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에 1시간 구슬땀을 흘리고 헉헉거리고 헬스클럽에 돈 내고 노동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건 뭐예요? 이 사람들은 뭘 했죠? 아침에 일어나서 요 작은 영양제를 그냥 물과 함께 꿀꺽 삼킨 거예요. 한 10초만 끝나요. 한 알에 100원도 안 한단 말이에요. 뭐가 힘들죠? 제 얘기는 굉장히 비용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 얘기를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20년을 관찰했더니 이렇게 길게 관찰을 하니까 중풍이나 심장병 걸릴 확률도 44% 떨어지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많이 먹는 것 같지만 풍요 속의 빈곤이에요. 비타민, 미네랄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왜? 우리는 옛날 원신들처럼 채소과를 안 먹고 전부 다 칼로리만 먹어요. 지방, 탄수화물, 패스트푸드. 칼로리는 넘치니까 성인병이 막 생깁니다. 뚱뚱해집니다. 그런데 내 몸에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은 여전히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의 차선책으로 종합 비타민제를 선용하십시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어요. 실제로 미국을 보면 소득이 높고 평소 건강 관리를 잘하는 운동 열심히 하고 술, 담배 안 하는 계층일수록 이런 비타민제를 비롯한 영양제를 먹는 비율이 훨씬 높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그 비타민제를 비롯한 영양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요. 마치 시골에 이렇게 쌓아놓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뭐 만병통치약처럼 뭐 팔아먹는 야바이꾼을 연상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다. 이건 팩트고 과학이고 이것이 미래다. 많은 사람들이 선진국에서 이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당부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본에 충실해서 열심히 건강을 챙기시되
나에게 맞는 종합 비타민제 하나 정도는 매일 드십시오. 네, 나에게 부족한 채소 과일을 대신할 수 있는 훌륭한 차선책이 되고 이미 하버드를 비롯한 많은 유력한 권위 있는 기관에서 효능을 입증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식품 피라미드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사람들에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실천하십시오라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